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오후 2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지금 음모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거 부정으로 졌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공화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직속 부하였던 법무장관이 조사를 하고 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선거 부정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공화당원이라고 지금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60%가 지금도 트럼프의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공화당원의 60%면은 미국 전체 유권자의 한 30%가 됩니다. 그 우직한 미국 사람들 중에도 30%가 이거 어린 아이도 웃어 넘길 거짓말에 속아서 열광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 지지를 얻고 트럼프가 2024년에 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 공화당은 음모론이라는 재앙을 맞아가지고 이걸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라든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따님인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은 그런 트럼프를 믿지 않죠. 그러나 일반 공화당 당원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하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공화당 당 지도부도 지금 트럼프 이 선동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벌어졌죠. 바로 2020년 4월 총선 직후부터 사전 투개표 부정으로 졌다 하는 주장을 당사자들이 한 것보다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하면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았느냐. 한국에서는 아직도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모론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광신도처럼 절대로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명백한 반증이 나와도 그걸 아예 무시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음모론자들이 끼어버리면은 그 모임이, 그 단체나 그 세력이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분열이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로부터는 이상한 집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분열시키고, 보수를 좌파 눈에 바보 집단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경멸을 받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자멸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틀 전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이런 판결은 빨리 해야 갈등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이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됩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893표 차이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하자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사전 투표 용지 일련 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 무효 사유이며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판결문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에 앞서 대법원은 선관위 서버 및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그리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지 재검표 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전 투표지 전부의 QR코드를 원고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짓말 했다는 거죠. QR코드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투표지가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확인됐다.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이라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혹들이 단 하나도 채택된 게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정이 일어났다면은 아마 수만 명이 짜고 했을 것인데 그 수만 명이 짜려면은 그게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민경욱이나 황교안 씨나 이런 주장을 해온 자칭 유튜버들이 누가 했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선관위의 누가 했다든지 아니면 누구가 했다든지 하는 특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최소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거짓말과 광고를 내면서도 심지어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교안 씨마저도 부정선거 하면서 누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아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 그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격 없는 거죠. 거짓말 하는 사람도,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도 보수 자격 없습니다. 한편 4.15 총선에서 김두관 민주당 후보자에게 1523표 차이로 낙선한 나동연 당시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을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현 대법관은 해당 지역구 재검표 결과 선관위 발표 개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해 감정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제공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된 것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내가 왜 속았는지, 무슨 유튜브를 받기에 속았는지를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말 선동하는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합니다. 유튜브는 대충 이렇게 해서 접속자 수를 늘려가지고 광고비를 벌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이 문제죠. 한 번 속으면은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만 두 번 속이면은 양쪽이 다 문제고 세 번 속으면은 속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정치인 중에서 가장 줄기차게 강하게 투개표 부정 음모론에 저항했던 사람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낸 이 페이스북 글 입장문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정답을 담고 있습니다.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감사합니다.